시드 크레센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드 크레센도입니다. 서울창업허브 마곡 M+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같이 하는 시드 크레센도. 아주 시드 단계의 작은 스타트업을 점점 성장시켜 주는데 우리 엑셀러레이터들, 특히 스타트업과 가장 친근한 곁에 있는 멘토들이 이 스타트업에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 기업의 성장 방향성을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시드 크레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고요. 저희가 올해 2022년 마지막 날 최종 여섯 번째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주 무난히 여섯 번째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모신 저희 스타트업은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술이네요, 술. 짠. 네. 짠. 짠. 뭐 프로그램 이름이 짠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이거 보고 그런 의미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술에 대해서 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서대웅 서파님 네. 인사하시죠. 엊그제 파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서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파님.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의 강경화 팀장입니다. 저희 헥사곤은 엑셀러레이터이고요. 벤처 투자, 그다음에 밸류업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공파입니다. 자, 오늘 모신 짠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오셨는데 회사 이름은 이코노미 개츠비이네요. 김혁준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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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부터 짧게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영세향 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우리 술 전문 B2B2C 플랫폼 짠을 운영하는 김혁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2B2G, B2B2C입니다. B2B2C. 네, 술을 B2B2C로 판매하고 있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술에 대한, 그러니까 전통주에 대한 니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주변에도 구독형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있어요, 많아요. 전통주 좋아하시나요? 제 지인이 이런 전통주만 한 10년째 컨텐츠를 만드시는 대동요주도라는 네, 거기 대표신데 제가 끝나고 꼭 소개를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120% 도움이 네. 되실 거고요. 그 대표님께도 대표님이 좀 도움을 네. 주셔서 윈윈하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네. 뭐 그분도 그런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 모셔가서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고 네. 제가 의리로 막 구매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작부터 이렇게 지인팔이 하시면 지인을 마지막에 이렇게 아껴 정말 팔아야 되는데. 귀인을 소개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여기 오신 게 너무너무 네. 행운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강파님은 전통주 좋아하시나요? 사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는데 요즘에 이제 식당에 가보면은 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술하면은 밥 먹을 때는 맥주 아니면 소주를 생각하는데 요즘 식당에 가면 와인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주, 막걸리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만나 뵙는 이 기업은 참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술을 좋아하냐는 제 물음에 다들 다른 대답들로 해서 얼굴에 술이 있으세요. 저는 얼굴에 술이 써 있어요. 항상 술이 80%차 있습니다. 네네. 언제나 요 텐션으로 가야지 겨우 눈 뜨고 살 수 있는. 네. 오늘 그러면 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김혁준 대표님, 네. 이 자리는 이제 시드 크레센도라고 IR을 하는 자리이긴 한데 저희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저희 뭐 딱히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 네. 1시간 다 채워서 IR을 하셔도 되고요. 지칠 때쯤 저희가 뭐 툭툭 질문 드리는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 다 편하게 하시면서 IR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IR 중간중간에 곧바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우리술 전문 B2B2C 플랫폼 짠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식품안전나라 등록 기준으로 우리 술은 8,570종에 이르지만 낮은 접근성과 정보 부족으로 실제 소비자가 시험해본 우리 술은 대부분 10개가 채 안 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짧은 우리술 특성상 양조장 지역 한정으로만 소비되고 그 가족 단위의 소규모 고령화된 양조장 환경 문제로 온라인으로 실제 유통 판매되는 상품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술 산업은 범정부적으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홈술 문화의 확산, 그리고 뭐 박재범 같이 유명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우리술 산업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짠은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우리술 전문 B2B2C 플랫폼으로 국내에 있는 1,300개의 양조장과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2천만 명의 소비자, 그리고 75만 개의 주류 판매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짠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조건과 그리고 술을 소비하는 TPO에 맞는 상황을 선택하여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우리술 프로필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리뷰를 확인함으로써 미리 자신의 호불호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결제 외에도 정기 구독 기능과 선물하기 기능으로 좀 더 간편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류라고 하면은 양조장에서 도매상, 가게, 최종 소비자로 4단계 수직 경로로 유통되는 반면에 우리술은 모든 유통 단계의 고객에게 직접 납품할 수 있지만 그 우리술 같은 경우에는 좀 정보 비대칭성과 아날로그 소통 방식으로 옛날 형태의 고착화된 그 거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짠 비즈니스는 사업자 전용 폐쇄형 카테고리로 모든 가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 쇼핑몰처럼 발주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양조장 입장에서는 그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판매처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획득하고 생산과 제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주류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과 별도 계약 없이 도매상보다 평균 17% 저렴하게 그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온라인 시장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군의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형태나 패키지 구성만 달리하는 상황입니다. 짠 같은 경우에는 그 양조장과 콜라보로 신제품이나 기성품을 리브랜딩하여 온라인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 소비자 외에도 의제주류 판매 면허를 지닌 음식점이나 주점, 바틀샵 같은 사업자한테도 판매하고 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소비자는 중위소득 이상의 25세에서 34세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 친숙한 3040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짠은 판매 중개 수수료를 주 수익 모델로 하고 있고, B2C 일반 회원에서는 우리술 소비 형태와 리뷰 정보를 획득하고 B2B 사업자 회원 중심으로 수익화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콜라보레이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마진을 30에서 50%를 가지고 가고 있으며, 이후 그 다품목 공동 수출 방식으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판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조장과 양조장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성품을 리브랜딩한 것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 지속적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재구매 고객을 짠으로 유입시키는 것과, 그리고 두터운 팬덤층을 가진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를 한 경우에는 짠 자사몰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서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것을 판매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예시이고, 8월에 마마스팜 양조장과 콜라보한 칠위드미, 대마시로 만든 칠위드미와 문콕은 와디즈에서 1931% 펀딩을 달성했으며, 지금 현재는 그 충남 서천에 있는 한산소옥주 양조장, 자양소옥주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고요와 하나라는 술 2개를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그 인삼을 넣은 막걸리와 그리고 양기를 복돋는 양 막걸리를 출시해서 세트로 음양주를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4050 세대가 마시는 전통주를 MZ 세대가 마실 수 있게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대표자 본인과 그리고 2년간 함께한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는 22년 4월, 올해 4월에 엔젤 라운드 투자를 받았으며 현재 약 26개의 양조장과 파트너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전통주 양조장만 그 전통주를 사입하고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OEM, ODM도 전통주 제조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5천만 원의 시드 투자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그리고 양면 시장의 두 집단을 온오프라인 영업으로 양면 시장의 두 집단을 키워서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는 게 23년도 목표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점 상품을 출시해서 상품 경쟁력을 조금 강화하고 24년도에는 그 B2B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중간에 네. 치고 들어갈 게 없었어요. 아, 몰입돼서. 그러니까요. 네, 몰입돼서. 끝까지 들어야지만 됐던 발표였고요. 뭐 시작 전에 우선 제가 대표님께 궁금한 술 좋아하십니까? 네, 술 좋아합니다. 저 같은 그러면- 경우에는 네. 그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하고 있는 디자이너 또한 그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거 외에도 별도로 주류 제조 교육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술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사실 술이 저희가 만든 술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직접 만드신 술이에요? 저희가 직접 술 자체는 양조장에서 제조하되 그쪽에 브랜딩이나 뭐 이름,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독점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7위드이라고 해서 이 위드가 그 대마초의 은어인데 그거를 함께하다 위드로 치환해서 함께 즐기다, 함께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의미를 대마초? 담았습니다. 네. 대마초예요? 아니요. 실제 대마초가 들어가면은 불법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 아무튼 그 마약 물질이 없는 대마 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마시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품의 설명에 해롱해롱 마약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대마 막걸리.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뉴스에도 좀 뜨고 그래요? 그리고 그 뉴스? 인터넷 뉴스에 뜨고요. 아, 그죠. 그리고 그 주류 그 식약처에서도 한 5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오. 그래가지고 네. IR 내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할 때는 대마라던가 마약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죠. 네, 그렇죠. 저걸 쓰면은 굉장히 좀 사회적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1931%를 달성했다니까 네. 분명 그런 의도로 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크게 설명을 넣어놨고 사실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어요. 전화랑 채팅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항상 잘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그 7위드미 혹은 네. 문콕 저런 식으로 브랜드를 그 우리 대표님께서 씌워줘서 판매할 수 네.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그 마마스파 양조장의 신제품인데 그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진행했습니다. 그 상품 네이밍부터 브랜딩, 라벨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그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이후의 유통 판매까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그 주류 제조 면허가 없어서 짠 자사몰 내에서만 노출시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내년 2분기에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은 저희 채널 외에도 그 11번가, 쿠팡, 쓱 이런 대형 오픈마켓에서도 동시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주류 제조 면허를 따야지만 가능한 네. 건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주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실 쇼핑몰 자체를 플랫폼을 개발할 때는 카페24 솔루션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 결제 기능을 넣었는데 거의 2달이 걸렸고 제가 그 결제가 가능한 모든 은행들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인허가를 받는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이 이코노미 개츠비에서 만든 이 짠이라는 플랫폼은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주류 제조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유통도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입해서 유통시키는 경우 그리고 그 공급사에서 납품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하기 위해서는 제조 면허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제조 면허가 있어야 된다. 네. 사실 전통주가 온라인에서 판매된 지가 이제 네, 작년이었나요? 2017년도입니다. 아, 시작은 그랬고 네. 작년부터 사실은 뭐 엄청 네이버 커졌죠. 쇼핑이나 네. 뭐 쿠팡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성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선물용으로 네, 카카오 맞습니다. 선물하기도 저도 받았어요. 네. 제 친한 지인은 뭐 조그만 거 한 8병 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시장의 그 확장세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투자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짠이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리스크가 없어야 되잖아요. 법률적인 그쵸. 그런 제한이나 그런 이슈들은 지금 사업 모델 안에서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 지금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세청이랑 국민신문고에 이미 다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다 삭제한 상태이죠. 이게 법적으로 전통주 제조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판매 중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 중개를 할 때는 그냥 양조장이 여기서 판매할래 한다고 해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양조장에서 저희 도메인 주소를 가진 홈페이지에 판매를 하겠다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조장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세무서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상품들을 받아서 테이스팅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경쟁사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강파가 얘기하신 게 기존의 플레이어가 지금 많아서 네. 그게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플레이어들은 이미 그걸 다 해놓고 경쟁사 네. 페이지 한번 앞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술담화나 주간감성이나 술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그걸 이미 그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의 리스크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고 다만 플레이어가 이미 많다. 네. 많았을 때 그때 이제 성장 전략이나 스케일업이 피저빌리티가 얼마나 보이는지 그다음에 그 많은 스타트업에서 로드맵을 그리지만 그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이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인허가가 어쨌든 다 성공적으로 확보됐다고 친다면 네. 그 다음 허들은 뭔가요? 그 다음 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입 판매할 수 있는 결국은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다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사입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양조장에서 보내더라도 사입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진출도 가능하고 뭐 일단 다 채널에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허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네. 그다음 예상되는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인허가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그 마케팅을 못했다 치면 네네. 인허가를 만약 받고 난 이후에 네.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된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허들들이 남아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주류의 양도양수법에 의하면은 이게 주류의 출고가의 10% 이상 할인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한가가 있는 거죠. 경쟁할 수 있는 한가. 그래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잘 파냐가 제일 중요한 유통 서비스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일단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자료 보고서 저도 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같은 카테고리의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나누고 멘토링을 멘토링이라보다는 저의 의견이나 다른 시각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는 이제 주인 술주자의 사람인 뭐 이런 네이밍도 있고 아세요? 만나뵌 적 있어요, 만나셨어요? 대표님? 네, 제주에서 주로 하고 계신데 그 네이밍도 좋은데 저는 이 네. 플랫폼 네이밍 굉장히 앱 네이밍이 좋다라고 딱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구어체를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좋고요. 제가 뭐 펫 관련된 거 하시는 분한테는 네이밍 고민하실 때 아이뻐 평소에 우리 아이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마케팅 브랜드적인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앱 저 지금 맨 왼쪽에 우리
그 짠을 왜 짠을 안 하시고 또 저렇게 하셨어요? 직관적으로 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 이모콘? 네. 이거 앱에서 이제 딱 아, 우리 폰에서 딱 보일 때 저 이미지를 이게 원래 그 짠이었는데 저희 디자이너분이 좀 크기를 맞추다 보니까 네, 좀 잘 안 알겠습니다.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디즈 펀딩이 왜 퍼센트가 똑같아요? 아, 1900 칠- 같이 한 거예요? 네, 칠리비드미아 문콕은 두 개 묶어서 같이 한 하는구나. 겁니다. 아. 그리고 고요화 하나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네, 있고요. 네, 네. 네. 음향은 아직 시작은 안 하셨고. 네, 음향은 그 2월 달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 고민이 네. 양조장은 제조와 판매만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장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생산과 제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근데 결국 판매를 양조장에서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판매할 때 상품의 구성이나 혹은 판매의 여러 그 품질 관리도 그 양조장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과 제조는 양조장이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직접 발송하는 것도 양조장에서 직접 배송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해요? 그 만약 이 그 전통술이나 뭐 이런 술 같은 경우는 뭐 발송 과정에서 변질이 된다거나 혹은 뭐 상품이 나쁘게 좀 이렇게 바뀐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쨌든 플랫폼에서 구매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네. 그 플랫폼이 그런 책임을 다 지게끔 해야 그러니까 뭐 책임의 소재를 따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애초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그 막걸리 같은 생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보내고 있고요. 근데 여름에는 사실 좀 새거나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고지를 하고 있고 만약 딱 받았는데 파손돼 있거나 하면은 전량 다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효모가 살아있는 생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에 의한 것들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이게 100%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어쨌든 양조장에서 직접 발송할 때 네. 발송할 때에 나오는 그런 그 이 시스템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네.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뭘 넣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이제 지도하에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 것까지 네. 잘 하는 곳과 계약을 맺는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도 아직 작기 때문에 양조장 하나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판매 채널을 늘리고 그리고 안 팔리는 상품을 계속 팔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맛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처음 봤을 때 맛보고 싶은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경쟁사들 나와 있는 그런 장표가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짠이라는 이 플랫폼이 다른 이제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만은 더 장점이 있고 이것만은 우리 회사가 더 잘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무조건 양조장이랑 직계약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그 좀 큰 도매상이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조장이 못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품 중복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결국 물건을 들고 판매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네. 저희는 다른 사업 모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카테고리라고 했을 때는 그 의제주류 판매 면허를 지닌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카테고리고요. 여기서 그 사업자가 주류를 발주하면은 도매상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평균 17% 저렴하게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격에도 어쨌든 하한가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한다 하더라도 10% 이상 낮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한가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제조 허가를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입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사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좀 다채널의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조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양조장과 고객이 쉽게 유통할 수 네. 있게끔 해주겠다가 우리 플랫폼의 주 목적이었는데 네, 그 맞습니다. 주 목적을 좀 흐리게 만드는 게 되지 않나요? 이제 사입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말하는 사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건을 들고 사입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매출 구조를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법적으로 주류는 판매 중개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중개 거래로서 잡히고 저희는 분기별로 세무서에 주류 통신 판매 주문서를 제출하거든요. 이 양조장에서 이 사람한테 이 가게한테 납품이 되었다.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죠. 네. 이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궁금한 건 이제 짠의 네.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찾고자 지금 계속 네. 여쭤보는 거라서 어떤 좀 특별한 장점이나 그렇죠. 특징이 있을까? 네. 네, 술다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0억 원 작년에 시리즈 A를 지금 투자를 유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비슷한 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폐쇄형 그런 이제 B2B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술담화는 폐쇄형 B2B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업자들한테 단체 주문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 구성을 달리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약간은 후발주자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위치로 확보를 하려면은 네.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잘 풀어 나가시면 요즘에 이제 K-팝도 인기도 많고 네. 또 해외 시장에서 아직까지 사케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통주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해외 시장 진출까지 하면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나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세요? 네. 저희 지금 인증 수출자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콜라보레이션한 칠리드미, 문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표에서는 그걸 좀 강력하게 나타내진 않은 게 완전히 한번 보낸 게 아니라 딱 보내겠다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00개 정도의 전통주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그 영문 1호 번역은 완료된 상태이고 이게 한번 이번 건이 이제 성공적으로 수출이 완료되면은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B2B 오픈마켓에 아마 일괄적으로 입점을 해서 다품목 공동 수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코트라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나요? 네, 그 제일 낮은 단계에 해당됩니다. 낮은 단계. 네. 네. 그걸 어플라이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 실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네. 내년 1월에 그 모집을 하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인투인이라는 곳이 네. 수출 바우처 공급 기업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도움, 네. 공급 기업이랑 수요 기업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 한번 트라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틈틈이 영업을 잘하시네요. 뭐 도움 드리는 거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강파님은 MZ 세대이시잖아요. MZ세대. 네. MZ세대? M을 어디까지 보는 거야? 어? 그게 다 그 이상한 언론들과 이상하게 만든 거야. M이 막 40살까지 가 있냐. 뭐 그 양궁 사진에 나오잖아요. 우리 동네 그 청년 모임도 저희 아버지 청년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60대 청년이고. 근데 강파님이 이제 그 굉장히 그 동안이시고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내조가 보이시죠? 영하시니까 그 맥락으로 물어보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주변에 이렇게 주류를 이런 식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사실 아직 주류를 이렇게 구매하는 분들은 못 봤는데 사실 요즘에 워낙 이제 구독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구독하는 시대가 된 때라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MZ 세대들은 이제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술도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맛이 점점 더 이제 그런 취향이 확고해질 것 같고 그런 개인적인 니즈에 잘 맞는 술을 이제 좀 제안을 할 수 있고 좀 여러 술을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술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AI 데이터 그런 기능들을 네.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2019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폐업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 국내에서도 와인 그런 앱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내에서도 뭐 리뷰 앱 서비스 하는 곳을 보면은 결국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비비노의 정보를 좀 API 형태로 좀 스크립트 형태로 넣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당연히 전통주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일반적인 리뷰가 아니라 뭐 맛, 향, 그리고 외관, 어울림 뭐 복합적으로 다 받고 있고 그것들을 데이터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유효하냐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2021년에 주류 도매상과 판매자 연결한 ERP 창업 실패 경험을 네. 이력에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해본 게 아니라 이런 걸 해봤고 네. 이런 실패에서 얻은 러닝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사실 이 3D 및 문콕, 고요, 하나, 음향 이것들 중에 사실은 더 폭발적인 히트 상품이 나오는 게 아마 네, 맞습니다. 관건일 거라서 네. 그거는 또 크리에이티브의 문제, 컨셉의 문제, 마케팅뿐 아니라 전환을 시키고 재구매를 일으키는 그런 쪽의 것들이라서 그게 내년에 아마 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와디즈가 장단점이 있죠. 뭐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잘 아실 네. 거고 저도 그걸 지금 언급할 네. 필요는 없지만 진짜로 우리가 콜라보해서 우리가 컨셉을 다 입히고 양조장과 이런 컨셉에 이런 재료를 넣어 주실 수 있냐. 아예 상품 기획이죠. 큰 네. 의미로 지금 상품 개발을 하시고 그걸 컨셉을 입히고 브랜딩을 하고 판매까지. 그다음에 그로스 해킹도 하셔야 될 거고 네. 퍼포먼스 돌리고 그래서 진짜 이제 찐팬들 나는 네. 이게 너무 좋아. 난 문콕을 나 너무 좋아. 또 사자. 요 재구매 수치를 IR 장표에 꼭 보여주셔야 네. 그 재구매율이 보여져야 네. 질 좋은 매출. 그냥 광고 막 때려서 인스타에 광고 때려서 호기심에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네. 뜨내기 손님들이 아니라 그렇죠. 재구매 혹은 여기 이제 뭐 더 성장되시면 뭐 멤버십이나 네. 구독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렵지만 충분히 좋은 그 저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비전 슬로건 자체가 4050 세대가 마시는 전통주를 MZ 세대가 먹게끔 하겠다라고 네. 하는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홍보하는 방식은 굉장히 구버전을 선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와디즈에 네. 올려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이렇게 뭐 구매 홍보를 노린다든가 이게 정말 그냥 옛날 방식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MZ 세대들이 그렇게 판매하는 주류를 원할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 MZ 세대를 어떻게 지금 마시게 하실 거지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좀 구시대 방식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조장이랑 콜라보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출시를 하는 건데 제가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두 번째 이유가 그 인플루언서랑 좀 콜라보를 해서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팬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 당장 예를 들면 이번에 원소주, 그러니까 박재범이 엄청 히트 쳤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그 버터 맥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결국은 그 술 같은 이게 술이라는 게 아무리 잘 보여줄 수 있고 뭐 비비노앱처럼 뭐 상세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해도 결국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처음 먹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까 전에 그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맛을 넣어서 좀 더 맛있게 만든다. 사실 이거는 맛있는 술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22년 기준으로 등록된 술만 해도 8,570종이고 그 중에서 마셔본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맛이 중요하니까 맛있는 술을 정말 맛있게 보이게 해가지고 먹어보게 하는 거죠. 진짜 맛있다는 것을. 먹어보게까지 하는 게 진짜 일인데 그죠? 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먹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해서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은 음식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못 먹는 음식 뭐 가리는 건 있더라도 맛있다는 그런 개념은 보통 비슷하잖아요. 이 집 음식 맛있다, 이 집 음식 좋다. 근데 술은 개인적 취향이 너무나 다른 기호 식품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맛있지만 이게 누구한테는 진짜 별로일 수 있고 뭐 그냥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취향을 탈 것 같은데 이 맛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제품을 어떻게 그거를 이제 셀렉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상품화 시키실 건지 그리고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통주가 다양한 식당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갔던 그런 식당들은 MZ 세대들이 가는 그런 그냥 저렴한 식당들이 아니라 좀 여러 사람들을 접대하는 식당 그런 식당들의 와인도 있고 뭐 맥주도 있고 전통주도 있고 뭐 해외 술도 있고 다 있는 곳에 이런 술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런 식당에 가는 분들도 연세가 좀 있단 말이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 이제 정말로 시장을 잡을 것이고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이 맛있다는 기준이 어떤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일단은 사실 전통주를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먹어보거나 아니면 이마트 같은 데서 한번 사보거나. 근데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전통주를 취급하는 곳은 사실 가격대가 좀 있는 있습니다. 식당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제육볶음집을 한다고 했을 때 전통주를 사람들이 마시려고 할까요? 아예 안 마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와인이랑 한국 로제 와인이 스위트 로제 와인이 제육볶음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항상 여행을 갔을 때도 그 나라 음식은 그 나라 술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음식도 우리나라 술과 잘 어울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양념이 양념이 강하죠. 네, 양념 매운 맛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술들은 약간 좀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그거를 알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제육볶음이나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경리단 가로수길, 뭐 리단길부터 저희 사무실 인근을 그 가게를 오프라인으로 다 다녀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 이런 거 하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가면은 보통 잘 안 반기시니까 가자마자 뭘 하냐면은 메뉴판을 확인하고 그 메뉴랑 어울리는 술들을 저희가 동그라미 해주고 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잘 어울린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도 하시고 있으실 거고. 네. 제가 아까 언급드렸는데 제 후배가 제 뭐 생일이라고 막 뭐 케이크나 뭐 커피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전통주 패키징에 작은 병 8병을 네.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선물을 그 모바일로 받은 거죠. 네. 저는 입력을 해서 받았어. 근데 어떤 의미로는 그런 쪽의 구매 행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타겟 얘기했는데 우리는 술이 컨셉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브랜드 마케팅 제가 강의하거나 뭐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좁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넓을 수도 있죠. 찬바람 불 때 밑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는 라면 스낵면 뭐 연인과 같이 마시면 좋은 그러니까 아예 아주 좁혀서 네. 정말 이렇게까지 좁힌다고? 뭐 다음날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안정해주는 네.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한 잔 마시면 더 뇌가 잘 돌아가는 모습. 물론 근데 과대 광고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TPO 오케이전 상에서 뭐뭐 할 때 이거 아예 좁혀서 그 상황에서 선물을 하게 한다든지 각인되는 쪽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뭐 TPO에 맞는 상황 조건을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양조장이랑만 직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양조장 군에서만 선택을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입 판매가 가능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첫 20살 됐을 때 아니면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와인 다 알아보기, 파헤쳐보기, 막걸리 파헤쳐보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트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입을 단순 양조장에서 상품을 주류 제조가 없을 때는 양조장의 기존 상품들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용량이라던가 패키지 같은 걸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입을 하게 된다면은 술과 병만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말씀하신 브랜딩, TPO에 맞는 브랜딩이 가능한 거죠. 이게 그 다른 기존에 있는 기성 네. 경쟁사들 네, 뭐 술다마가 최근 시리즈 A 35 투자 받았다고 하는데 네, 월구독이 12,000명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만 명에 적을 때는 10,000명, 많을 때는 15,000명까지 가는데 평균 한 12,000명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이제 그 유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월구독 12,000명은 되게 적은 숫자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만약 짠이 네. 이 영역에서 굉장히 빅플레이어로 활동한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략 네. 매출이나 혹은 만약 월구독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월구독 네. 한 몇 명까지를 목표로 MAU나 아니면은 뭐 이용자 수나. 향후에 가고자 하는 방향, 회사의 성장 방향. 저희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기본 목표는 그 4050 세대가 마시는 술을 MZ 세대가 맛있게 할 수 있는 를 모토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퀘스천 마크인데요. 4050 세대가 마시는 걸 왜 마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네네. 우리 짠만이 만든 네. 컨셉이 입혀진 그러니까 나중에 TPO를 네. 입힌 그렇게 가야죠. 4050 네. 언급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제가-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 제가 세대를 말한 거는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냥 딱 봐도 먹고 싶은 술. 네. 분절시켜야죠. 네. 단절시켜버리고 힙해야 돼. 네, 힙하고 맞습니다. 하이프하고 네. MG가 찾는.
어우 야힙 터진다. 네. 야 이거 선물 받았는데 미치겠다. 뭐 물론 박재범은 굉장히 예외 케이스. 아, 그쵸. 그걸 볼 수는 없죠. 그 뒤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만드는 것들 네. 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되게 힙하다. 네. 너무 딱이다. 이 지금 이거에 딱이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싸움인데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지금 얘기하신 게 있고 아까 이미 월 1억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월 1억. 월 1억. 월 1억. 그리고 내년에 뭐 7억, 보수고 7억 네. 정도를. 월 1억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판매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 B2B 기준으로 한 번에 구매하실 때 한 2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그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500명한테 500명. 500 거래. 그러니까 월에 500 500명이 그걸 구매하고 돼야지만 1억이. 네, 그게 B2B만 따졌을 때 500명이고 B2C로 좀 나눴을 때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사입해서 그걸 운영한다 치면 네. 꽤 규모 있는 곳을 작업장으로 둬야겠네요. 사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B2B는 사실 사입해서 판매하면은 거의 마진이 없기 때문에 사입 판매는 무조건 B2C로 되게 될 거고 저희가 그 사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술은 양조장에 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들고 올 예정입니다. 근데 전국에 양조장이 퍼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유통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막걸리는 좀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요즘 추세가 뭐 저도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저도수를 찾는 사람은 저도수만, 아니면 아예 좀 위스키류 이런 사람들 찾는 사람은 요즘에 고도수만. 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요 소맥 안 먹어요. 위스키 먹어요. 네. 뭐 아무튼 그런 그 위스키 바에서 위스키를 먹어요. 전통술을 외면하는 이런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들이 위스키처럼 힙하다고 느껴지면 썸 타는 사이에 이거 마시면 뭐가 된다. 근데 실제로 뭐 성분적인 환경이 잘 없으니까. 그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Z 세대들이 뭐 어떻게 옛날에 우리 때는 레몬 소주 뭐 피티병에 좀 노셨네요. 네 그럼요. 피티병에 막 하고 레몬 이랬죠. 소주. 근데 실제로 독주를 더 좋아한다. 독주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연태고량주에 쨍따고 네. 섞어 먹으면 파인애플 맛 났다. 이게 사실 그 유튜버나 네,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네.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데 나와서 네. 하니까 그게 또 유행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맛이 나는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가 저기 잭 다니엘 콕, 네, 잭콕을 잭콕, 아예 네. 캔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도는 아주 큰 플레이어가 할 수 네, 있지만 맞습니다. 연태와 맥주에 파인애플 향 나는 이런 느낌을 살린다든지 네. 그런 건 굉장히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이미 네 번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네. 얘네가 지금 아직 브랜드로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뭐 많은 역량이 투입돼서 하나가 사실 잘 확 네, 떠줘야 맞습니다. 그 네. 노력과 집중을 어마어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걸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양조장 몇 개 확보하신 거예요? 지금 26개 26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목표는 100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6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하반기 때는 그 법적인 그 부분이 시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수제 맥주랑 그 위스키, 브랜디도 통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쪽 시장으로 확 뛰어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기존의 양조장들과 좀 잘 판매하는 방식으로 좀 초점을 맞추려고 가능성이 합니다. 있나요? 지금 논의되고 있나요? 그런 위스키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지. 네, 이게 수제 맥주랑 그 위스키, 수제 맥주, 위스키, 뭐 브랜디 같은 상품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2019년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에서 또 발표하는 것들 보니까 보통 11월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 원래는 전 이번 연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연도는 지나서 빠르면 내년? 후내년인데 사실 박재범 원소주나 버터맥주 좀 때문에 확 불타오른 것도 있죠.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다가 플랫폼에 지금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다 되긴 했는데 네. 플랫폼에 지금 현재 운영 현황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회전율이라든가 뭐 재구매율 이런 게 어떤지. 저희가 두 명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일단 그냥 비율로 따졌을 때는
사업자 회원이 200명, 일반 회원이 한 800명 좀 안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로. 그거는 이제 회원으로 우선 가입돼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매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구매율은 한 전체 구매율로 따졌을 때는 3점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만약 시드 단계 투자자, 시드는 지금 받으신 상황이죠, 그죠? 그 엔젤 라운드에서 엔젤 받았습니다. 라운드에서.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드 단계 투자자에게 네. 우리 짠이 어떤 특징이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짧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차별점이 있어야지 그래도 투자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할 거니까요. 리즌 와이. 우리 짠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 혹은 뭐 세 가지. 근데 제가 지금 엄청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주류 관련 서비스만 제가 피보팅만 5번을 했거든요. 폐업을 2번 했고 피보팅을 5번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제 맥주 정기 구독 서비스로 시도를 했다가 발송하기 2주 전에 법적인 문제로 그냥 폐업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주류 도매상과 주류 판매점을 연결하는 ERP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편의점을 이용한 그 주류 스마트 오더 오토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솔직하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쳤지만 그 사이에서 뭐 도매상 플레이어들도 만나보고 양조장들도 많이 만나고 주류 판매점도 많이 만나가지고 솔직히 그 아이디어나 방향성 같은 거는 저희가 제일 잘한다라고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 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하고 가지고 있는 싶은 경쟁력. 말이고 짠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죠. 결국 저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산업 자체가 똑같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을 판매해야 되고 지금 그것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리듬이 문콕은 좀 사실 좀 잘 된 편에 속하고요. 이번에 고요 하나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데 그거를 보고 좀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 투자 단계 때 뭐 그런 파이낸싱적인 부분도 보지만 창업자의 그렇죠. 그 경험과 열정, 그리고 도전 실패해 정신. 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스마트하게 표현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네. 이걸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얻었고 그렇게 저는 실패한 창업자가 더 뭔가 맷집이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실패의 이력들을 보면 결국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쪽에서 조금씩 그 네.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그 실패가 그냥 실패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폐업이나 피보팅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진짜 매력적인 산업인데 제가 못해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못해서도 있고요. 그 경험의 네. 당시의 경영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 러닝을 좀 얘기하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표님이 못해서라기보단 그때 그게 네. 잘 안 맞거나 네. 그 사업은 운이라는 게 운도 실력이지만 그 타이밍에 정말 좋은 엔젤 투자를 만나고 시드 투자를 만나고 좋은 우리 엑셀레이터 협회니까 네. 엑셀레이터 만나고 그래서 좋은 초반에 첫 시드 투자를 받은 엑셀레이터가 이 짠을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그림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분을 내년에 꼭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국자님께 자꾸 이렇게 연락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7리듬이 어디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저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만 홈페이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쳐요? 네. 뭐 그냥 그 영어로 ZZANN 치면 됩니다. 원래 한글로 짠 쳐도 나왔었는데 그 작년에 그 가수 윤종신 분이 그 JJANN으로 짠 이름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뜨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 상품 지금 아까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던 두 상품은 네.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갈 예정인 두 개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사전 펀딩 기간이거든요. 지금 와디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디즈에서? 네. 얼리버드로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떻게 강파님 투자하시겠어요? 오늘
투자 검토, 투심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검토는 아니 진짜 투자에 진심이세요. 물어보면 정말 고민을 하신다니까.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이제 창업 경험이 있으시고 다양한 이제 이력들이 있으신데 거기서 또다시 재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들을 때도 이제 분명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시장 상황이랑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들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피봇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간에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A씨, V씨 만나서 네. 뭐 투자 얘기를 되게 섣부르게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피하세요. 우리 서파님 네. 지인들 많이 연결시켜 주십니까? 대동여 주도는 대표님이 저한테 아마 나중에 저를 업고 다니실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이 여기에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셔야죠. 이거 다 지금 녹음 다 되고 그럼. 나중에 그럼. 방송되고 할 텐데 그럼. 진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 여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무조건 이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짠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들어봤는데 저는 주류 판매가 굉장히 이게 어렵구나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마실 술은 많네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맛있는 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저희 많이 시도하겠습니다. 좋은 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짠 이코노미 개츠비의 짠하면서 김혁준 끝낼까요? 네, 짠. 김혁준 대표님. 짠하면서 끝내. 뭐로 짠하죠? 빈잔으로. 자. 잔에 있는 것처럼. 짠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짠!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시드 크레센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